오래된 집을 고친다는 건 과거를 들춰내는 일입니다. 어떤 집은 기쁨을 품고 있고 어떤 집은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안방 벽을 뜯어내던 중 목수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얇고 바스러질 듯 연약한 종이 뭉치. 누렇게 바랜 봉투가 벽 틈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혹은 시간이 잊어버린 것처럼. 목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집주인에게 건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보낸 사람 정순애. 받는 사람 강철수. 그들은 지금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40년을 함께 산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 긴 시간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벽 속에서,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순애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글씨는 번져 희미했습니다. 잉크는 세월의 발에 거의 읽을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인지, 이 떨림이 누구의 것인지. 딸 지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연은 그 기묘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들의 과거이며 상처이며 후회라는 것을. 순애는 천천히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접힌 편지지가 나왔고 순애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20살 때의 아직 세상이 두렵지 않았던 시절의 사랑이 전부였던 그때의 글씨였습니다. 그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내 거였구나.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도착한 편지. 아니, 도착하지 못한 채 벽 속에 갇혀 있던 편지. 그것은 마치 그들의 관계와 닮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닿지 못했던,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에 갇혀 있었던 시간들. 지연은 부모님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처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침묵했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1982년 여름. 그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매미 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햇빛은 아스팔트를 녹였습니다. 철수는 군대에 있었고 순애는 시장 골목 구멍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꿈을 꿨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편지는 그들이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철수는 매주 일요일마다 편지를 썼고 순애는 매주 목요일마다 우체국 앞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기다렸습니다. 편지가 도착하는 날이면 그녀는 가게 일도 잊고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글씨를 따라가며 그의 목소리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편지가 끊겼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 생활이 바빠서, 훈련이 길어져서, 혹은 우편이 늦어져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매일 우체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처음엔 궁금증으로, 그 다음엔 걱정으로, 마지막엔 원망으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잊었다고, 군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혹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고. 사랑은 의심으로 변했고 의심은 서운함이 되었으며 서운함은 미움으로 굳어갔습니다. 한편 철수는 막사 안에서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순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밤마다 그녀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는 것, 제대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는 약속. 그는 편지를 썼고 봉투에 넣었고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하지만 그 편지들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편 사고였는지 누군가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편지들이 순애에게 닿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애의 편지도 철수에게 닿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기다렸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철수가 제대했을 때 순애는 그를 마중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 뒤 우연히 시장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순애는 그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는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왜 편지를 안 보냈냐고, 왜 답장이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순애는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물어야 할 말이라고 먼저 편지를 끄는 건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입었지만 서로 다른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아니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미워할 수 없어서,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그 여름을 놓지 못해서. 순애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 할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접힌 채로 구겨진 채로.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순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철수의 글씨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직 서툴렀던 그때의 글씨였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기억했습니다. 40년 전 제대 후 처음으로 쓴 편지. 순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던, 용서를 구하려 했던, 진심을 전하려 했던 그 편지.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에게. 제대하고 네가 날 피하는 걸 봤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편지를 안 보낸 게 아니야. 매주 썼어. 정말이야. 하지만 네가 날 믿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난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네가 날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건 꼭 알아줘. 난 너를. 그 뒤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찢어낸 것처럼 혹은 쓴 사람이 스스로 찢어버린 것처럼. 순애는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우체통 앞에 서서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이던 그 순간. 결국 그는 편지를 접었고 주머니에 넣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영영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40년을 이어졌습니다. 순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쓴 편지 역시 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체국까지 갔지만 우체통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도착해도 답장이 없다면? 그럼 정말로 끝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 아닌가? 차라리 모르는 채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녀도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언젠가 때가 되면 보내리라 다짐하며.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들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함께 늙어갔습니다.
편지는 서랍 속에서, 벽 속에서,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아니,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남아 서서히 썩어갑니다. 사랑은 후회가 되고, 후회는 원망이 되고, 원망은 슬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순애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은 세월이 지나면 서운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작은 말투에, 차가운 시선에, 무심한 행동에. 순애와 철수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시간의 대부분은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TV를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이 똑같고 매일이 익숙하고 매일이 무뎌집니다. 사랑이 식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던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랑했던 그 시절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름을, 그 편지를, 그 떨림을. 순애는 편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마음은 선명했습니다. 20살의 자신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대 후 처음 순애를 마주쳤던 날. 그녀의 차가운 눈빛. 돌아선 뒷모습. 그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였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습관으로. 그리고 습관은 때로 사랑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함께 집을 샀고, 아이를 키웠고, 명절을 보냈고, 부모를 떠나보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일어나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을. 그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방 안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철수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굵고 차가운 빗줄기가 세상을 적셨습니다. 순애는 가방을 꾸렸습니다. 딸의 집에 며칠 있다 오겠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순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걷는 내내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편지가, 글씨가, 그 여름이.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수건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끓여주고 방을 정리해주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순애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벽 속에서 나온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네요. 철수 씨. 오늘도 답장을 기다렸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 편지가 도착하지 않은 걸까요? 매일 우체국에 가지만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웃어요. 바보같이 매일 온다고.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돌아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순애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 여름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우체국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혹시 오늘은 편지가 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철수는 빈집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 잠긴 채로 방치되어 있던 서랍. 그는 드라이버로 억지로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군번줄, 낡은 시계, 바랜 사진. 그리고 그 밑에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의 글씨였습니다. 제대 후 쓴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순애에게. 그때 미안했어요. 편지를 정말로 보냈어요. 하지만 네가 날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난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요.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빈 거실 한가운데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해서, 보내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 옆에 있었지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편지를 읽으며 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철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저 편지 한 장을 손에 쥔 채.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짝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시장 입구였습니다. 40년 전 순애가 매일 편지를 기다리던 그곳. 그리고 그가 편지를 넣지 못하고 돌아섰던 그곳. 빨간 우체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쓴 편지가 아니라 어젯밤 새로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툰 글씨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쓴 편지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우체통 투입구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넣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너무 늦은 거라면? 만약 순애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망설이는 거예요? 철수는 돌아봤습니다.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마주 본 적이 언제였던가? 이렇게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본 적이 언제였던가?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내가 보낼 차례야.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는 다시 쓸 수 있지만 시간은 못 돌려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편지를 써도 잃어버린 4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을. 늦었지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남은 시간은 내 곁에서 제대로 쓸게. 순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나도 썼어요. 40년 만에. 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4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하지만 늘 곁에 있었던 그 마음을. 철수는 자신의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순애도 자신의 편지를 넣었습니다. 투입구에 편지가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손을 잡은 적이 얼마나 되었던가? 이렇게 서로를 느낀 적이 얼마나 되었던가?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차를 끓였고 철수가 빵을 구웠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이었습니다. 식사 후 순애는 벽 속에서 나온 편지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철수도 서랍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편지들은 그들의 과거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전하지 못한 마음, 닿지 못한 진심들. 철수가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에게. 40년이 지나서야 이 편지를 씁니다. 글씨는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이 떨리는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떨리는 것이 더 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썼습니다. 그때 편지를 제대로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때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내 손을 잡고 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난 겁쟁이였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잃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순애도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렸습니다. 철수 씨,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원망해서 미안해요. 매일 우체국 앞에 서서 당신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당신이 돌아왔을 때는 외면했어요. 제 자존심이, 제 오해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한 문장, 또 한 문장.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야 꺼내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철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건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교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당신. 햇빛이 당신 머리카락을 비추던 그 순간을 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순애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군대에 간 날 기차역에서 손을 흔들며 울었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인연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다렸어요. 당신이라면 기다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편지는 길어졌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말들이 이제야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수는 썼습니다. 결혼식 날 당신이 울던 걸 봤습니다. 난 당신이 기쁘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슬펐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마음은 함께하지 못해서. 순애는 썼습니다. 딸 지연이를 낳던 날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줬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서툴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씩.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겠다는 것. 순애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이제는 서로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벽을 고쳤습니다. 새 벽지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집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편지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서랍에 고이 보관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어느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자 우체부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든 우체부 이 동네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강철수 씨, 정순애 씨 맞으시죠?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체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발견됐습니다. 우체국 창고 구석에서. 주소는 옛날 주소인데 이름은 여전히 여기 계시네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소인을 확인했습니다. 1982년 7월 15일. 40년 전 그 여름이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봤습니다. 강철수. 순애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철수가 보낸 하지만 도착하지 못한 그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체부는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순애는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편지예요. 40년 전 편지.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글씨, 그의 우표, 그의 손때가 묻은 봉투였습니다. 이게 정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어 천천히. 순애야. 훈련이 끝나고 첫 휴가를 받았어. 너한테 가고 싶지만 부대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 대신 이 편지를 보내. 매일 내 생각을 해. 밤에 막사에서 천장을 보면 내 얼굴이 떠올라. 내 웃는 모습, 내 목소리, 내 모든 게 그리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제대하면 가장 먼저 너한테 갈 거야. 그리고 말할 거야. 정식으로 제대로. 나랑 결혼해 줄래? 난 가진 게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난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지금보다 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이 편지가 내게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 그리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날 기다려줘. 조금만 더. 곧 갈게. 사랑해. 편지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기다렸어요. 40년을. 철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왔어. 늦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딱 제 때예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된 포옹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은, 진심을 담은, 사랑을 담은 포옹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거실은 밝았고 공기는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편지가 늦게 도착해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편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40년 내내 서로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순애와 철수는 그날부터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서로에게. 우체통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읽을 수 있도록. 상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지는 짧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저녁은 뭐 먹을까요? 당신 생각했어요. 같은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고맙다는 것, 미안하다는 것, 함께해서 다행이라는 것.